17장 적자 생존이 아닌 가장 친절한 자의 생존. 나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패 현상에 대해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상승 마스터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몇몇 기관은 세계의 국가들의 부패 정도에 대한 순위를 매기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는 부패 지수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기준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항상 가능하며 다른 기준을 사용하면 순위도 다르게 매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들을 보면 남한은 동남아시아에서 부패의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하고 반면 북한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황금시대에 부패 현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고 또 명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황금시대로 들어가고 있을 때 부패는 전혀 용인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람들로서 여러분은 부패 현상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회와 다른 사회들의 변형을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나만의 여러분은 나만의 부패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북한의 변형을 위해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곳의 부패를 폭로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패는 타락한 존재들에게서 옵니다.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이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언제나 자신들이 대중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를 창조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처럼 아직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에 어떻게 가장 높은 수위의 부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과거 소비에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러시아에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위의 부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반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체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의 부패 수준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부패가 일반 대중의 이익에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반 대중은 사회에서 뇌물을 받는 것이 가능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집권층 엘리트에 끼지 못합니다. 엘리트층은 뇌물을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높은 수준에서 교묘한 부패를 창조해 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공산주의 체계는 타락한 존재들이 이끄는 파워 엘리트에게 무제한의 통제권을 줍니다. 또한 제어되지 않은 자본주의 국가는 소수 엘리트에게 무제한의 통제권을 부여하며 그들 역시 그 사회를 장악하려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부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리 추구, 편협한 두려움에 기반을 둔 사리 추구입니다. 사회가 부여해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을 돌봐야 하는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편협한 사리사욕을 구하며 금전적인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는 등 여러 형태의 부패를 행하며 지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런 뇌물을 주고 그런 특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뇌물을 줌으로써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지는 그런 자신의 이익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뇌물을 줄 수 없거나 주지 않는 사람들을 앞지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리 추구입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특혜를 교환하는 작은 집단, 소수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유지하고 어떤 개인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서로 돕고 있습니다. 부패 현상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받거나 지불하면서 부패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부패에 연루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의식에 현혹되고 끌려 들어갔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부패에 관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유혹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부패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에 부패의 수위가 매우 낮은 나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나라들의 국민이 기꺼이 편협한 살이 추구를 넘어서 전체를 위한 최선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국민은 부패에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정부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언론은 부패의 폭로를 추구하고 국민은 부패를 마주칠 때마다 폭로하려는 태도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부패를 근절하는 어떤 유형의 마법이나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편협한 두려움 기반의 자기 이익을 넘어 바라보면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한 더 폭넓고 더 현명한 이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식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부패를 가진 사회를 창조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파워 엘리트의 힘이 강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그 나라의 낮은 수위의 부패를 저지르는 파워 엘리트가 있다 해도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은 정도의 타락한 존재들, 그렇게 무자비한 타락한 존재들을 끌어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런 나라는 타락한 존재들이 원하는 것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부패를 근절할 수 있을지를 보려면 그 사회의 어느 제도나 구조가 타락한 존재들을 그들의 통상적인 방식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자신들을 에리트 위치에 올려놓고 아무런 의무나 개인적인 책임 없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모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수단과 일반 대중에게 주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 이 관점에서 남한을 보면 부패의 주된 근원은 전쟁 후에 형성된 복합 기업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쟁 후의 황폐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책이었지만 한국 사회와 국민은 호된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부가 한 주된 일은 특정한 가문들에게 지위를 줌으로써 정부와 미디어와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편협한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할 경우에도 정부가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은 까닭에 그들에게는 재정적인 책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창조된 상황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자들이 꿈꾸고 타락한 존재들이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이들 특권층 가문에 속한 소수의 사람은 자신들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회에 대해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재벌 대기업들에 의해 남한에는 큰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은 사회에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이 관점에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